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화성파크드림 신고가 넌 누구냐? 상인 센트럴 자이와 연관 소설, 철저하게 소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극히 제 내피셜입니다. 과거에 누가 저한테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 주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3, 4일 전쯤에 누군가가 저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거 정체가 뭔가요? 보이시죠? 상인 화성파크드림 2단지 신고가, 엄청난 신고가였습니다. 그날 신고된 거래건을 보면 모두 다 약 20% 가까이 하락되고 있는 거래. 여기 몇 퍼센트죠? 10%, 대략 10%, 5%, 10% 모두 하락 거래가 있는 가운데 유달리 눈에 띄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20%. 이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해 오셨기에 제가 합리적인 여러 가지 추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임금 분양단지 상인 센트럴 다이죠. 상인 센트럴 다이가 분양을 하게 되면 화성파크드림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침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되든 지금까지는 분양단지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 선침해, 아니면 분양 성공을 위한 작업이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의심되고 있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의심일 뿐입니다. 그 다음 갭 투자냐, 갭 투자. 왜냐하면 전세 물건으로 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층수라서 이것도 지극히 그냥 소설로 한번 꾸며보는 겁니다. 아니면 증여성 업거래냐, 나중에 추후에 자식이 그 집을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 양도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 때 가격을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야 가능하겠죠. 현금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어떻게든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의 영역은 또 다른가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다주택자라면 뭐 3주택자다, 뭐 취득세를 11% 가까이 물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 최고가가 4억이 좀 안 됐었죠. 4억이 좀 안 됐었는데 거의 4억 9천이니까 5억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약 20% 높은 가격, 거기에다가 이 취득세 11%까지 하면은 5.5억이 사는 겁니다. 5.5억. 이전 거래 약 4억에서 이분은 5.5억에 삽니다. 5.5억. 무주택자가 5.5억이면 24평이 아니고 30평대 이상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나옵니다.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거래였느냐. 그간 추세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 대구의 상승이 많았던 시기죠. 그래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요쯤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요쯤이면 이해가 돼. 가격이 4억 한 2, 3천, 요 추세 흐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4.9억. 오, 굉장하죠. 다른 매물이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그 이후에 등록된 매물들 보면은 가격이 5억 1천, 5억 3천, 4억 9천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4평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5억 7천. 아까 다주택자가 그 돈이 많아서 그 집을 샀다면 세금까지 부담하면은 24평이나 34평이나 가격이 거의 같은 지경이죠. 층수가 3층. 아까 그거는 4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과연 그만큼 올랐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추세대로 가다가 얘가 껑충 뛰었던 애죠. 그럼 다른 평수도 한번 살펴봅니다. 상인 화성파크들이. 자, 34평형. 제가 대충 그냥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래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근
상인주공이죠. 상인주공 3단지 그 거래 가격도 보면 이 추세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까 24평형처럼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래는 아주 드뭅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조사를 해보면 잘 없습니다. 비슷한 평수 요거는 34평형이라고 가정하고 보는데 생뚱맞게 한 건이 아주 오랜 공백을 깨고 거래가 되었지만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10억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뭔가 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4평형 가격만 24평형 상인 화성파크드림 2단지 24평형 가격만 쭉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갭이 1억이나 존재합니다. 물론 이 기간 상승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주변 단지들 가격을 보면은 대략 작년 하반기에 약 30%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1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20% 가격 정도 상승이라고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34평에 비하면 가격이 좀 많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24평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곳 과연 어떤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힐스테이트 동의는 넓은 평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평수 여기는 워낙에 미분양이라서 지나가보고 비슷한 평수가 있는 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사 SK뷰 있습니다. 넓은 평수 조합원들이 국민평수는 다 가져가고 그보다 낮은 이거 28평인가요? 네, 상당한 경쟁률입니다. 그에 반해서 24평형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미분양 아직도 팔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상태가 좋진 않네요. 24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분양한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넓은 평수도 인기가 없지만 역시 좁은 평수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힐스테이스 앞산 센트럴 2차에서 마감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거 자료를 캡처해 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 평수 인기 많습니다. 낮은 평수 인기가 좀 떨어지네요. 낮은 평수들은 미분양 1차에서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인 센트럴 자이는 과연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링 해봤습니다. 구글링 해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 전용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는 쌉니다.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20% 혹은 30% 정도 더 비싸게 분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가가 3억 7천 정도입니다. 3억 7천. 다른 평수는 대충 그냥 눈으로만 살펴보시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구글링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 3억 7천 정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상인 센트럴 자이가 59제곱미터 4.48억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3억 7천에서 20%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면 59제곱미터가 4억 4,800 약 4억 5천 정도에 분양합니다. 상인 화성파크드림 그 이전 같았으면 최근 최고가가 3.9억이었습니다. 상인 센터를 이 상태로 분양을 하게 되면 야 주변에 3억 9천밖에 안 하는데 4억밖에 안 하는데 주변보다 10%나 더 비싸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지겠죠? 그에 반해서 가격이 지금은 4억 9천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인 센트럴 자이 분양을 한다고 쳐봅시다.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24평형 4.5억에 분양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우와 웬걸 10년도 더 된 상인 화성 파크 드림보다 더 싸네? 얘가 가격이 더 싸네? 주변 시세보다 10% 싸다고 보도자료 무려 이런 게 네, 그냥 예전에 그런 방송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본 거고요. 만약 이 사람이 갭 투자, 이 투자자가 갭 투자자였다면은 4.9억으로 매수를 해서 전세를 3억 5천에 내놨습니다. 현금이 1억 4천 필요합니다. 갭
갭 투자라면 과연 이 투자를 할까요? 현금 9천만 있으면 34평형 5억 7천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놓습니다. 층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거보다 좀 작다고 감안을 해도 한 4억 6천 정도의 전세를 놓겠습니다. 3층을 매수를 해서 4억 6천에 전세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면 34평형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24평형은 1억 4천을 주고 갭 투자를 했죠. 과연 갭 투자라면 어느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갭 투자라면 34평형을 살 것 같습니다. 돈이 더 적게 드니까요. 그리고 추후에 기대되는 수익 범위도 더 커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 매수자는 갭 투자는 아닐 것이다.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PD수첩 재건축의 신. 모 조합장 이야기도 등장하고 수많은 가격 띄우기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조합과 연관이 되었건 아니면 돈이 많아서 사셨건 갭 투자건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분위기였으면 추후에 더 상승된 거래가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구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떤 흐름이 더 나타나는지는 제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제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다 소설로 구성될 뿐이지 어느 것도 사실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